개방이사가 2분의 1 정도 된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처럼 권학 이념이 분명한 기독교 명문 사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학 이념을 잘 살려서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될 터인데 잘못하면 그런 개방이사들, 특히 이제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개방이사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강했을 때 실질적으로 권학 정신이라든지 제대로 이렇게 그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학은 사학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살려서 학교가 다양성이나 또는 이제 지금 그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들고 있는 어떤 창의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려면 어쩌면 오히려 더 그 사학들의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공립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축소시키고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초창기에 한국 교육 역사에서 사학들이 정말로 큰 정신이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때조차도 그런 권학이념을 잘 실천하는 학교로서 이 지역사회에 크게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정신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없는 그러한 학교가 된다면 이건 어쩌면 국가적으로 손해다. 어쩌면. 그리고 또 사학이 그런 실천적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이 사학들을 바라보고 시선이 달라져야지. 지금 몇몇 학교들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학 전체의 그 문제인 양 이렇게 확장 해석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법률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사님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글쎄, 그 건물을 지을 때 창고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가게를 할 것이냐, 살림집을 할 것이냐,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학교도 세워진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공립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학교, 특별히 기독교계 사학은 선교사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적 차원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다면 그 학교의 존립 또는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가가 획일적으로 어떤 한 교육을 한다면은 독일의 그 나치 시대나 일본의 군국주의나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하나의 저기만 획일적으로 법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법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국가나 어떤 정치인들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시키고 양육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몇몇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만 공대시켜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사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그때 사람의 마음을 넣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거든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교육의 현장도. 특별히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하면 안 되죠. 기독교 전체, 복음 전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다고 벌써 선언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까지도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교육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적인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소수자 우리가 안 해야 되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되기를 자유케 하라고 싶거든요. 예수님도.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느낄 수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것을 발목을 잡는다면 누가 교육의 현장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결국 교육 현장이 피폐화되고 이 국가의 그 가치관이 정말로 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특별히 당사자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돼야 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돼야 되고 양식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도 들어서 하루빨리 그런 것들은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민족 국가인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한인들 이민간 한인들한테 한국과 미국 혹은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위해 싸울 거냐면 이민자들의 한결같이 캐나다나 미국을 위해 싸운다고 보거든요.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왜 그럴까 해보면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떠한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그저 다르고 존중해주고 수용할 가치로 생각하거든요.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을 수용하고 우리가 위해서 안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법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토화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또 영혼도 피폐해질 것이고 삶도 곤고해질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심리적, 정신적 그런 압박감 속에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학생의 자율성, 이제 자유의 확대, 뭐 이런 쪽으로만 지금 본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동안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이제 학생 자치가 많이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는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권 옹호, 특히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교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상충되는 부분들은 잘 조정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학생 인권조례 이후에 그것들이 이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그 인권조례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율성만큼 또 책임성도 뒤따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그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 간다면 학교는 오히려 그 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뭐 이제 아시다시피
3.13 만세운동이나 또 5.18 광주민주항쟁 때 5.27 신흥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전통에 쭉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하고 목사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부딪힐 때 어떤 그런 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이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의 그 장을 인권으로 접근해서는 사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권이 뭐라는 것도 교육에서 알려줘야 되는 무엇이 우리들의 권리고 무엇이 우리들의 의무고 무엇을 수용해야 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인권만 강조하는 방점을 거기에 찍는다면 교육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쳐 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가 알려줄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그 아이들이나 그것을 차근차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베이스가 무엇인지 인간됨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서부터 쭉쭉 가르쳐주는 게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거든요. 꼭 영어 수업만 가르쳐서 그게 교육은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인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지는 알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그것이 남발된다면 진정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마지막 규범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전통도 있고 관습도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이루어진 그런 정신의 맥락을 보면 예를 들면 섬김이나 봉사나 나눔이나 이런 정신들이 사실은 법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활성화되려면 법보다 훨씬 더 이전의 정신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최근에 자꾸만 이제 너무나 모든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참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이념이라든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이사를 2분의 1로 해야만이 사학이 건강하냐, 건전성이 있느냐 그것은 법으로 정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학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사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 인간들의 문제지 어떤 그 사학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태도를 법으로 딱 정해놓는다면 아까도 우리가 대화 중에 나눴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 다 또 있죠. 있잖아요. 그 가치가 충돌했을 때 누가 그것을 이 학교를 학교답게 목사님 계속 원래 학교 권한기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밖에 있는 그런 개방의 의사들이
밖에서 만나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건 두 가지지 않을 거예요. 신앙교육도 고등학교 정체성도 교사들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 나라는 하나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도 해주고 다스리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어떤 정치인들의 덕목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세워져 가지고 그래도 많은 건강한 사학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더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이끌어주고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학교 학생들 국가가 못했던 것을 사학이 세워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뭔가 더 도와줄 것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지 이걸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것은 굉장히 지시적인 권위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학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IoT나 예. 뭐 로봇이나 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사학들은 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도 깊게 아이들 가르쳐서 예. 지금 대학 졸업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학습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도 키워내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사학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부나 교육부 방침들도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지원하고 유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2분의 1 이상 이제 이사를 사이사를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학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뭐 족벌 운영 체제라든지 사학의 비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건강한 사학들이 훨씬 많은데 건강한 사학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사학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정화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어려우면 요즘은 정부에서 사학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학들은 그런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이사까지도 그렇게 한다든지 선생님을 선발하는 부분까지 손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과도한 일이다 이렇게